2012학년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는 과연 입결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0년부터 17년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안녕하십니까? 정답이 없는 입시에서 나를 위한 해답을 찾아드리는 아르케랩 입시연구소의 전직 입학사정관 공혜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직업국대 인서울 마지막 3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직업국의 장점, 그리고 2부에서는 직업국의 현재 입결에 대해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직업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등록금 부담 없이 좋은 국립대에 다닐 수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회의적이었습니다. 등록금이 무료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방국립대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정책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직업국의 선호가 낮아지게 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학생들의 서울 선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이 이전보다 훨씬 더 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서울의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을 선택하려는 것은 대학의 이름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도시가 제공하는 경험과 기회의 총량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역 학생에게도 직업국이 반드시 가까운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권이라고 해도 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적 통학 인구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잠재적 통학 인구란 대학까지 대중교통으로 일정 시간 안에 통학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번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7월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AI를 활용해 각 지역에서 대학까지의 교통 접근성을 분석하고 60분, 90분, 12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는 인구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120분 기준 잠재적 통학 인구는 화면에 보이듯이 한양대가 약 22만 8천 명, 서울대가 약 18만 5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주요 인서울 대학들은 대체로 20만 명 안팎의 잠재적 통학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직업국으로 가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업국 가운데 잠재적 통학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대도 약 5만 5천 명, 경북대는 약 3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는 약 9천 명, 강원대는 약 8천 명, 제주대는 약 6,500명으로 120분을 기준으로 잡아도 잠재적 통학 인구가 1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120분은 편도 2시간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통학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많은 직업국에서 주변에 통학 가능한 학생만으로는 충분한 학생부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국을 선택한다면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고 서울보다 생활비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비용뿐 아니라 내가 더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인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인서울을 선호하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방안. 이 정책이 실제 직업국의 입결을 끌어올리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별 차이를 일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서성한, 중경외시, 건국대까지 총 8개 대학의 경영학과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먼저 2010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총 17년간의 정시 배치표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최근 5년간의 정시 70% 컷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17년간의 정시 배치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 대체로 5위와 7위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2년 반값 등록금 시행 전후입니다. 11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 5위를 기록하면서 당시에는 비교 대학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위치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학의 상대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배치표가 아니라 실제로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최근 5개년 경영학과 정시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 컷을 기준으로 8개 대학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를 보겠습니다.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는 8위, 25학년도에는 5위까지 올라갔지만 26학년도에는 다시 7위로 내려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7년간의 배치표에서는 서울시립대가 대체로 5에서 7위권을 유지했는데요. 실제 입결에서는 그보다 다소 낮은 위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최근 변화가 눈에 띄는 대학도 있습니다. 중앙대는 22학년도 5위에서 시작해 24학년도에는 1위, 26학년도에는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건국대 역시 22년과 23년에는 7위였지만 24년 공동 3위, 25년 4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서울시립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인하는 단기적으로 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유인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입결에는 교육의 질과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추진 방안. 현재 검토되는 내용으로 정책이 확정된다면 직어국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검토되는 내용으로 정책이 확정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님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직어국 전반의 입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대와 경북대처럼 규모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은 학생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면서 보다 뚜렷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의 정책에서는 지역 대학 진학, 지역 취업, 지역 정착의 선순환이 중요한 목표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지역에 인재를 남기고 싶다면 먼저 학생이 어디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어국의 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어국을 학생들이 다시 선택하고 싶은 대학으로 만드는 더 큰 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과 직어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아르케랩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르케랩은 실제 상담에서도 학생의 성적과 학생부, 그리고 대학별 데이터를 함께 보며 학생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입시 상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르케랩 입시연구소 공혜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